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보지만은 부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 보면은 우리가 부식은 왜 일어나는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식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양극 응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양극 응축이 왜 있어야 되느냐? 성분 조직 환경 표면 뭡니까 또? 성분 조직 환경 표면 또 시작 안 하죠? 나도 뭐 시작이 안 합니다. 성분 조직 환경 불균형, 성분이 불균형, 환경 조직이 불균형, 표면 상태의 불균형 이런 5가지 원인이 있었죠. 그걸 우리 양극 응축이 존재해야만이 부식이다. 맞죠, 동규 씨? 양극 그럼 부식을 없애하는 것은 무엇이 없어? 주로 없어. 양극 응축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양극 응축을 없이 이 부식이 일어나게 억제하게 가장 조건은 뭡니까? 조건은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전해질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없어야 돼요. 물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이제 억제제가 있고 뭐 피막을 이제 나중에 부식 억제는 양극 반응을 억제한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식이 일어나는 것은 동기식 부식이 일어나기 위해서 양극에서 부식이 일어나는데 양극에서 전자를 내놨으니까 전자를 받아야 돼요. 양극은 전자를 잃죠. 그럼 음극에서 전자를 받아야 되죠. 그럼 양극은 부식되면 반대로 음극은 어떻게 됩니까? 방식되는 거죠. 전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꼭 아십니다. 부식은 양극, 방식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음극. 그렇죠. 꼭 그걸 명시해야 됩니다. 물을 없애야 된다. 물을 없애야 된다. 물은 필요하기다. 사람이 물을 못 사지만 부식에는 물이 아주 필요하긴 안적인 존재다. 그걸 꼭 알아야 돼. 물을 없애야 된다. 조한 씨, 금속 중에서 가장 무거운 금속이 뭐겠습니까? 가장 무거운 금속. 금입니까? 아닙니다. 티탄. 금속 중에 가장 무거운 금속은 제가 어제 아래 이야기한 오늘 안 오는 거 버려야 되는 거지. 이거 뭐라고 오에서 오수뮴이라고 그랬죠. 오수뮴. 가장 무거운 금속. 하여튼 가장 가벼운 금속은 동규식. 가장 가벼운 금속은 뭡니까? 리튬. 가장 가벼운 금속은 리튬. 그럼 금속 중에서 어디 용접을 했을 때 금속 중에서 가장 융점이 녹는 온도가 가장 높은 금속은 뭡니까? 금속이 융점이 가장 높은 금속. 금속이 가장 높은 금속. 어제 우리 우리가 그 티그 용접 했지 않습니까? 네. 티그 용접 GMAW, GTW 용접했죠. 네. 티그 용접을 하면은 아크 발생할 때 쓰는 그 금속이 뭡니까? 바로 텅스텐. 텅스텐. 더블 텅스텐. 텅스텐의 융점이 3,410도 되고 보통 똑같이 말하기 때문에 녹는 온도가 3,410도입니다. 보통 철이나 물이는 1,000도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텅스텐만은 융점이 3,410도이기 때문에 용접 정도하신 지그 용접할 때 텅스텐을 가지고 아크를 발생한다. 해도 텅스텐이 안 녹는다는 거죠. 융점이 너무 높아. 그리고 금속 중에서 융점이 가장 높은 금속은 텅스텐이다. 텅스텐, 더블 텅스텐. 그러면 금속 중에서 가장 융점이 낮은 금속. 융점이 녹는 점이 가장 낮은 금속은 뭐겠습니까? 녹는 게 계속 높은 건 텅스텐이다. 그럼 온도가 낮은 데서 녹는다 이거야. 수원. 이 중금속 수원 아니 수원. 수원은 온도가 몇 도서 녹나 하면은 상온도 아니에요. 약 마이너스 39도입니다. 이게 무슨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수원은 마이너스 39도부터 녹으니까 상온에서는 됩니까? 액체죠. 그리고 수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수온 온도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온은 비중이 13.65g이 돼가지고 우리가 수온을 가지고 옛날에 토리체제 실험해가지고 대기압 1기압을 수온적인 높이로 이렇게 수온적인 높이로 대기압 1기압을 대기압 1기압을 실험할 때 760 이건 고등학교 이런 데는 많이 했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오늘 고등학교 했다. 수원적인 높이로 대기압 1기압은 수원적인 높이로 760mm HG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은 1000mm AQ다. 수주로 물기둥을 하면 10m다. 이렇게 물기둥을 하면 10m다. 물기둥은 10m. 그리 청소년이 이만큼 융집이 높고 이것은 굉장히 수온은 상온 마이너스 30도다. 아주 특이한 건설. 뭐 저것도 그럼 왜 수온이라는 건설은 저렇게 상온에서 액체로 말이야 있느냐? 그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수온이 고향 성질입니다. 우리가 그 지가 그리 높게다 하는 누가 뭐 저거 할 수가 없다니까. 그게 성질인데. 그럼 그럼 동기실 금속 중에 가장 그 전기를 잘 타는 금속이 뭐겠습니까? 은이 전기를 잘 타. 그럼 2등은 뭡니까 그럼? 2등이 구리. 1등이 은이고 그 2등이 구리고 3등은 3등은 금이고 4등은 4등 A까지입니다. 알루미늄 4등은 알루미늄 우리가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마그네슘 다음에 아연. 그리고 여러분들은 금은 금속의 왕이지만은 전기 잘 통하는 데는 1등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야 금이 뭐 녹도랑 설고 막 최고 좋은 금속이다 보니 전기도 최고 잘 통할까 이건 하지만 그러나 전기 잘 통하는 데는 은이 1등 은이. 금은 3등이 3등. 그럼 금은 그러면 1등 되는 거 없습니까? 우리 전문이 금이 1등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금이 세상에 연성 정성 좋다는 거. 연성적이 최고입니다. 박파 만드는 거 아주 실로라하게 전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늘어있는 성격 박파 만드는 성격. 넌 부식이 안 되는 게 최고 아니거든. 부식이 안 되는 거. 부식이 안 되는 게 최고 좋은 거 금속 금이네. 그 전성 연성이 최고예요. 그런 데는 금속이 랭킹 1이지만은 전기 잘 통하는 데는 랭킹 3이다. 1등은 아니다. 그러나 3위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게 좋지만.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막 동고양 쭉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하고. 여기, 금속 요 하나들 많이들 해야 되는데, 한 시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은 금속 재료, 비금속 재료, 금속 재료와 비금속 재료가 있고, 금속 재료는 철강 재료와 비철금속 재료. 비철은 금속이 아닌, 철이 아닌 금속이다. 그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비금속은 아예 이런 게 아닌 게 비금속이다. 그걸 차이점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기질 재료와 유기질 재료가 있다. 그, 동규씨, 무기질과 유기질 재료는 어떤 거로 되는 게 유기질 재료입니까? 유기질 재료. CHO. 우리, 저번에 CHO로 들어되는 게 유기질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 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는 온도가 올라가면 용존산소 됩니까? 줄어들죠? 물, 상온 25도C에서 물 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는 어느 정도 들어있습니까? 상온 25도. 물 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 여기 얼마나 했습니까, 여기? 한. ppm이 단위 꼭 알아주세요. ppm이 단위가 뭡니까? 밀리그램 그리턴이다. 그러면은, 제가 어제 마이크로그램 그리턴 뭡니까? ppb를 그랬죠? ppb 단위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ppb. ppm 단위가 ppb 단위. 그러면 1ppm은 10의 3승 ppb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ppm 단위를 알면 ppm 단위도 ppm과 ppb. ppb 단위는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극밀한 단위이기 때문에 다이옥신 산화 인체 해로 아주 극밀한 이야기할 때는 ppb 단위를 씁니다. 아직까지 ppm 단위를 쓰지만 ppb도 상식적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물속에 용존산소 할 때는 ppm 단위를 쓰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뭐 전기차, 수소차는 여러분들 아실 것이고 여노는 이런 것은 전부 다가 뭡니까? 기준 전거, 기준 전거, 요 카로멜 전거, 요거 어제 이야기한 요 카로멜 전거,
요 카르멜 전극 꼭 알아야 돼. 이 황산동 전극하고 보조 기준적인 그걸 앞으로 교과서를 보시면서 뭘 여러분들이 꼭 앞으로 생각해야 되나 하면은 요 강의 요거 요 기준 전극이 NH 표준수소 전극이 528mV면은 화학 카르멜 전극으로는 770이다. 요 고치 좀 나서 770으로 고치세요. 그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그 770으로 고쳐야 됩니다. 요거에 마이너스 770. 우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 전극을 하면은 얼마입니까? 844다. 요 보조 기준 전극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일을 표시할 때는 항상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위에 이거 마이너스 528이죠. 마이너스 528 mV 해나가면 1이 나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528 가로를 해가지고 NHE 또는 SH1 이걸 적어놔야 돼. 이걸 안 적어놔면 안 된다. 왜 안 적어놔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228mV는 표준 수소 전극으로 마이너스 528mV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화학 카르멜 전극으로 이걸 마이너스 770mV면은 가로 해가 SCE 화학 카르멜 전극으로는 마이너스 770mV다. 이렇게 하기는 가로에다 반드시 이걸 적어놔야 돼. 왜 이걸 적어놔야 되냐면 보조 기준 전극 화학 카르멜 전극으로 재했을 때 측정했을 때 마이너스 770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없으면은 이게 없다면은 마이너스 770이 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잰 건지 전인은 잰 거 뭐가 재노? 보조 기준 전극 ACC로 재했을 때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또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마이너스 844 mV 한번 가해가지고 CCS이다. 그럼 우리가 딱 보면 화학 황산동 전극으로 마이너스 844 mV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꼭 그 보조 기준 전극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제가 어제 아는 이것은 이론식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논문 쓸 때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관련이 없어가지고 이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론식이니까 너무 여기다 현상양도 했고 어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주철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막 주철은 주철을 주로 어디서 이렇게 했는데 어디 주로 우리가 현장실을 볼 수 있는 게 어디로 했습니까? 맨날 두꺼운 그 해주철이죠. 그걸 하십니다. 다음에 이제 알칼리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미생물 무식에 대한 이야기, 미생물 무식, 그 다음에 요 중요한 것은 상식적으로 요 한번 보세요. 동규식, 요 픽이 요 뭡니까? 요 픽이 요거로. 요 밑에 뭡니까? 바닷물 3%죠. 3%에서 부식이 최고 잘 됐네. 그리고 바닷물이 3%에서 용존산소도 바닷물에 많이 들어있고 염소윤도 많다. 염소윤이 많으면은 뭘 반응을 촉진하겠습니까? 염소윤이 많으면. 부식에는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 NaCl 소금에서 요 CL 이온이 무슨 반응을 촉진하는 양극과 음극 반응에서 부식이 요 3%에서 최고 피크를 이루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부식이 최고 잘 일어나는 거지? 3%에서 소금을 3%에서 소금을 바닷물 3%거든 말입니다. 물 100g에 소금이 3g입니다. 그게 몇 퍼센트 농담입니까? 그럼 3%에서 왜 부식이 최고 잘 일어나는지 바닷물 3% 바닷물도 3%거든요. 3%에서 부식이 최고 잘 일어나는 이유가 바닷물에는 내가 지금 뭐 있다겠습니까? 바닷물에 산소도 있고 H2O 물도 있고 그 다음에 NaCl도 있고 나트륨 플러스 이온도 있고 Cl 마이너스 이온도 있다.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3%에서 부식이 왜 일어나냐? 최고 잘 일어나냐? 바닷물에는 Cl 마이너스 이온, 염소 이온이 피막을 파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피막을 파괴. 바닷물에서 염소 이온이 피막을 파괴하면은 조한 씨, 염소 이온이 피막을 파괴하면 양극 반응이 잘 일어나겠습니까? 음극 반응이 잘 일어나겠습니까?
염소인이 피막을 파괴하는데 그냥 양극 반응은 뭐죠? 철이 전자 두 개를 내놔서 이게 산화반응 아닙니까? 그 피막을 파괴하면은 양극 반응이 잘 난다. 피막을 파괴하면 이 반응이 잘 난다. 이 반응. 양극 반응이 잘 난다. 전자를 내놔는 반응을 촉진하는 거야. 그래서 염소이온은 피막을 파괴해가지고 양극 반응을 촉진하는 거죠. 그 양극 반응을 촉진하고 동시에 3% 소금에는 그나마 물보다는 용존산소가 좀 적지만은 산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산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뭐 되겠습니까? 물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가지고 수산화되거든요. 이 반응도 또 촉진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극 반응도 촉진하고 동시에 음극 반응도 촉진을 하니까 3% 소금이 부식이 최고로 많이 나요. 저는 알겠습니까? 이해가죠? 왜 3% 소금에서 부식이 최고 잘 나느냐? 염소이온에 의해 가지고 요 염소이온에 의해 가지고 양극 반응을 촉진한다. 양극 반응. 전자를 내놔, 전자를 달려나가게 한다. 그 다음에 3% 소금에는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산소가 있으니까 이런 용존산소 반응만, 이걸 용존산소 반응만이라고 하죠. 용존산소 반응만도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도 많이 내놨고 전자도 소비도 잘하고 그래서 3% 소금에서 부식이 최고 잘 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얇게 말씀드렸는데 30% 소금에서는 부식이 오히려 안 일어난다 했죠. 그 30% 소금에는 그러면 염소이온이 많습니까? 됐습니까? 30% 소금이 3%보다도 소금물이 많이 진하기 때문에 염소이온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피막을 파괴하고 이 반응을 엄청나게 촉진할 거예요. 30% 소금에서는. 그럼 30% 소금에서 아무리 이 반응을 촉진을 하고 싶어도 촉진을 해도 30% 소금에서는 산소 전자를 소비하는 반응이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 소금에서는 아무리 염소이온이 피막을 파괴해가지고 양극 반응을 촉진을 하고 싶어도 음극에서 산소가 없으면은 이 반응 반응이 전자를 소비를 못하니까 염소이온이 백해무익이에요. 염소이온이 소이온이 아무리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파괴가 전자를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도 부식을 시키고 싶는데 음극에서 산소가 없으니까 용존산소 반응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자를 소비를 못한대요. 그러기 때문에 부식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보세요. 농도가 묘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냐면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 반응과 음극 반응이 있는데 양극 반응을 갖다가 누가 막아보도 부식이 안 나고 음극 반응을 막아보도 부식이 안 난다. 전자가 공장에서 생산품이라 본다면 상품이라 본다면 공장에서 아무리 물건을 만들고 싶어도 소비자가 물건을 안 사면 소비를 안 하면 공장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산과 소비 전자를 만드는 생산 부식 전자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전자를 소비를 안 하면 물건을 안 쓰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3% 소금을 부식에 대한 걸 꼭 알아야 돼요. 어제 이야기한 특히 여러분들이 실무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실무에 접할 것이 뭐냐면은 어제 김진경 교수 이야기한 이 스트레스 강은 우리 여러분들 아마 현장에 가시면은 항상 스트레스 강을 접할 거예요. 스트레스 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디 주로 만족합니까? 우리 가정에 가면 싱크대 가면 스트레스 아닙니까? 싱크대 여러분들 거기 가면 싱크대 그 싱크대 좀 스트레스 아니죠?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강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 강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뭐 서술이 양가없어 요 세 가지는 꼭 페라이트계, 마르텐사이트계, 오세나이트계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스트레스가 세 가지. 그래서 3짝이에요. 3이 들어가면은 오스테나이트계다. 4짝을 403 마르텐사이트계다. 4짝일보다는 3짝일이 들어가면은 오스테나이트계고 니켈이 들어가니까 부식이 안 되는 내식성이 좋은 금속이다. 이래 항상 생각이 되겠죠. 3짝이에요. 4짝이에요. 4짝 3짝. 그러면 우리가 동기씨 왜 3짝이 들어가는 걸 오스테나이트라고 그러고 4짝이 들어가는 마르텐사이트, 페라이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왜 3자 들어간다고 왜 오스테나이트? 이름을 왜 오스테나이트 붙인 얘기죠? 오스테나이트, 마르텐사이트, 페라이트 이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어서 할 건 뭐냐면 그것도
우리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그 사람이 그런 불멸의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1g 당량을 1패러데이 96,500쿨롬을 통과하면은 양극 응계에서 1g 당량이 석줄 또는 분이 된다 하는 법칙을 그 사람이 발표했다 아닙니까? 대단 발명이다 솔직히 말해. 그리 그 사람 이럴 때가 1패러데이가 나왔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뉴턴의 법칙에는 물리 고등학교 우리 물리학 뉴턴의 법칙 나오죠. 힘 F분의 m의 뉴턴의 법칙, 패러데이 법칙, 암페어의 법칙, 오르나사 법칙, 렌즈의 법칙, 프레빙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이름을 따라 이름. 그러면 오모의 법칙, V군 IR 그것도 그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 말하는 오션나이트 있죠. 이것도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이 사람이 크롬에다가 니켈을 섞어가지고 흰 금속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금속을 만들었는데 이 시작까지 히더라. 아, 시작까지 히네. 이 높다 안 서네. 이 무슨 이런 강이 있노? 야, 대단한 강이다. 그 이 사람이 혐의를 가지고 이 차 보니까 조직이 하얀 것이 이리 노는 거예요. 그 조직을 만든 사람이 이름이 오시드나이트. 그 사람 이름 오시드나이트. 그러면 이 금속을 뭐라고 붙여야 된다? 야, 네가 발견했으면 네 이름 따자. 오시드나이트. 마르텐 사이트 이 사람 조직이 마르텐 사이트 조직이 나타나니까 이걸 마르텐 사이트에 오시드 그러잖아요. 그럼 페라이트 그 사람 이름. 그런 막 그가지고 꼭 우리가 하여튼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그래야 쉬워요. 하여튼 304, 316 이거 코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뭐냐 하면은 그 우리 저분이 304 L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냐 L 자부터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더 이렇게 3L 보죠. 로우 카본 L자는 로우 카본 탄소 함량이 0.03% 이하가 되면은 그건 L자가 붙겠죠. L자가 붙으면은 그만 어떻게 됩니까? 비싸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 어느 것이 값이 비쌉니까? 313. 316이 왜 비쌉니까? 동규씨 한번. 왜 304, 3이 다 오스다이저인데 왜 316이 304보다 비쌉니까? 이렇게 비쌉니까? 어? 금속 추가하는 금속. 추가하는 금속이 그럼이냐고. 다른 게 때문에 저 304, 316 값이 316이 비싼데 내시성이 더 좋거든요. 그럼 304는 니켈하고 크롬은 니켈. 그런데 316은 크롬에다가 니켈에다가 몰리브이 돼. 한 개 들어갑니다. 그 내시성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 들어가고 그다음에 316L도 있고 316-304L도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어제 김민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316 N도 들어가겠었죠. N은 질소로 봐. 질소가 들어가면 내시성이 더 좋아요. 가격이 더 비싸. 그래서 꼭 요거를 아셔야 돼요. 316 관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에서 구조물을 만들 부식에 관련해서 구조물을 만드는데 주로 그 304를 많이 쓴다 이야기했죠. 304를 많이 쓰는데 그런데 304를 쓰는데 304를 주로 쓰지만은 만약에 부식을 시작한다면은 304 받으면 316을 써야 되고 316보다는 입계 부식을 막기 위해서는 316 L자부터 요 L자 비싸지만 L자 붙은 걸 써야 입계 부식이 아니라고 오래 간다 이 말입니다. 가격이 비싼 거라 L자 쓰는 거 써야 돼요. 근데 L자 쓰는 게 잘 안 오고 비싸니까 막 현장에서 전부 304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304를 쓰면은 304를 썼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내 입계 부식에서 이걸 꼭 알아야 돼. 이걸 알아요. 입계 부식 방지법을 알아요. 입계 부식 방지법. 여기 있죠. 한번 보세요. 입계 부식 방지법이 있습니다. 방지법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먼저 304L이나 316L을 쓰는 게 일단 무슨 최고 좋은 건데 가격이 비싸니까 그죠? 그럼 304 썼으면은 이게 크롬에서 탄화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1050도로 가열하는 용차 열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용차 열치 이렇게 이참 어려운 이야기잖아. 이거 내 이후에 한 이야기를 일례를 한번 어떻게 들어주겠습니다. 이거 보면
여기 뭐냐 티탄 노미움 이런 거 이거 안 되니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 상공사를 쓰다면 현 50배로 가위를 검증하는 용차 열체를 해야면 그럼 이 시력이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탄화물이 그럼 이 탄소염이 그럼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럼이 없어가지고 부식이 나는데 근데 옛날에 내가 한 20년 전에 명기 녹산에 이 하수도 상수도가 나왔습니다. 상수도관을 갖다가 그 저쪽에 오염지고 그 공양이 되다 보니까 이 추출을 받으니까 만들 추출을 하는 동안 부식이 일반 스텔레스보다 못하니까 부식이 일어설 거 아닙니까? 일어가지고 안 내가 그것을 야 그럼 이 노가 쓰고 빵만 나는 가운데 막 하니 그럼 스텔레스가 쓰죠. 스텔레스가 노가 안 써도 아니고 그 스텔레스가 썼어. 했는데 웬걸 추출가보다 더 빨리 빵이 나. 이게 무슨 짓이고 비싼 스텔레스가 쓰면은 부식 안 되고 뭐 그 한덕하지만 무슨 스텔레스 써가지고 빵가 더 나고 이게 뭐고 이거냐 이래. 바로 스텔레스가 이깨부식 용접을 하면 스텔레스가 가장 치명적인 용접을 해서 이깨부식 아닙니까? 그럼 용차 처리를 안 해주면 안 된답니다. 그럼 우리 아무도 안 하게. 그래서 스텔레스가 약점이 상공사는 약점이 이깨부식이 돼서 빵꾸 나기 때문에 공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식을 막기 위해서는 용차 열체를 갖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여기서 저분들까지 수도관 파이프 스텔레스 파이프 이걸 용접해가지고 그놈을 공장 그저 로에 열처리 로에 가가서 안 한다니까. 그니 용접 부위라도 그 용접 부위에 뭐 25mm나 12배까지 용선 12배 했는데 그 토치램프를 부분적으로 토치램프를 쏴가지고 토치램프를 팍 가위를 흔들려. 그래서 요까지만 해가면 가위를 일정 주의를 해가지고 그때 물을 확 부어가지고 검열을 시켜가지고 다소 용차 효과를 봅니다. 근데 용접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 안 하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막 그래 안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L자부터 한 함량이 적은 걸 갖다가 쓸 수밖에 없다. 꼭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 그래. 고양이를 들으면 이거 한 번씩 얘기해 보시오. 일진식. 일 파우든다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잘못된 게 뭐냐면 여기가 요 플러스이죠. 이거 플러스. 요걸 더 마이너스를 고치세요. 잘못됐으니 플러스 이거 은극 이거 좀 은극. 전기화학적으로 말하면 여기 은극이에요. 은극. 플러스가 은극. 플러스가 이제 은극. 여기가 양. 그리고 이 스테레스가 이제 철하고 크롬하고 니켈 이거 되어서 이제 부식이 클로라이드가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공식에 일어나는 원인이 중화라는 말이 뭐예요? 중화하는 말. 그래서 좀 중화하고 알칼리수 양성의 그걸 새로 가수분해. 요 우리 부식하는 사람이 두 가지 꼭 알아다니는데 중화와 가수분해. 중화가 있다. 중화와 가수분해 뭐냐면은 자 한번 봅시다. HCl에다가 NaOH가 반응을 하면 어떤 일이 할수 있는 거죠. 중화 HCl에다가 NaOH가 하면은 NaCl 플러스 Na하고 요 Cl 하면 NaCl이 되겠죠. H하고 OH 하면 됩니다. 물이 되겠죠. 이름만. 그러면 이제는 요 HCl은 산성이죠. 산성 플러스 알칼리는 NaCl 염 플러스 물이 된다. 요것이 중화입니다. 중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뭡니까? 산성 플러스 알칼리는 염 플러스 물을 중화라. 이 중화 반응이 이게 중화고 중화 반응 역반응 이 반응을 가수분해 가수분자 중화 반응 역반응을 가수분해 꼭 요건 꼭 알아놔야 된다. 산과 알칼리 반응이 염 플러스 물 되는 게 중하고 그 반대 염 플러스 물의 합의가 산과 알칼리 되는 걸 가수분해를 하나 하는 거 꼭 알아놔야 돼.
우리 부식에서 중요한 데 있습니다. 가수분해. 요거. 화학에서 말하는 중화는 우리가 그 쉽게 보면은 산에다 알칼리 나면 연 플러스 물이 중화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음식에서 말합니다. 음식에서 독이 산성식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산성식품. 식초도 몸에 들어가면 알칼리를 내는 거예요. 화학의 산성이다. 인체에 들어가면 식초가 몸에 좋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드시는 산성식품이 어떤 게 있다 보면 됩니까? 산성식품입니다. 산성식품 알칼리 식품입니다. 산성이 그러면 솔직히 고기도 산성 아니죠? 산성. 맥주, 땅콩, 고기 이런 게 육류 같은 게 산성식품입니다. 해초류가 있습니다. 네? 해초류가 그러면 그렇죠. 해초류나 그다음에 야채 이런 것들이 주로 알칼리 식품. 그래서 항상 산성과 알칼리를 갖다가 산성식품만 먹으면 몸이 산성화된다. 그래서 알칼리 식품을 먹어 산성식품을 먹으면 알칼리 식품도 먹어야만이 몸에서 중화가 된다. 이래야 있어요.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보면은 양식 스테이크 나왔다. 스테이크 놓은 옆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야채하고 또 뭡니까? 감자튀김이 나오죠. 감자가 알칼리입니다. 감자가 알칼리. 그래, 고기는 산성, 감자튀김은 알칼리. 그래서 산성과 알칼리를 갖다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된다. 이야기. 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남아서 노사상이 요즘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제가 20대 결혼했을 때만 나한테 제가 무슨 말 남자 나이든 여자분 남자를 나이든 그런 게 있었죠.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그러면 여자들이 뭘 먹었습니까? 알칼리 식품을 먹어야 남자 아이를 낳는다. 남자 염색체 XY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알칼리에 강한 거예요. 산성이 약하고. 그래서 삼성식품을 먹어야 돼요. 보면은 막 보리밥을 먹고 감자를 먹고 참 그 산성식품을 하면 알칼리 식품을 먹으려고 하고 막 그런 얘기 있어요. 그리고 인체도 의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몸이 뚱뚱한 사람, 이게 뚱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그 산성 체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알칼리 체질. 몸은 너무 산성 체질이 되어서는 안 좋다. 산성 체질 되면은 되게 뚱뚱한 비만이 오면은 산성 체질이고 그런 사람은 뭐 성인병도 많이 발생하고 암도 생길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알칼리 체질을 해야 된다. 나들수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산과 알칼리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물에 부식에서는 그러면 가수분해 현상이 어디서 나느냐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이제 한번 보시죠. 이제 철하고 절이 있는데 처음에 철이가 이온이 염소 이온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FeCl2가 염화철이 이 염화철이 된 놈이 염화철이 돼가지고 이 FeCl2가 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대로 EH2하고 물하고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EH2O는 뭐 됩니까? EH2O는 EH 플러스 EOH 마이너스로 처리할 수 있죠? 되죠? H도 되니까. 그러면은 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서 FeOH2 요가 플러스 EHCl 붙어가지고 EHCl 부식에서 말하는 이걸 갖다가 요래가 되는 반응이 가수분해. 부식에서 책에 보면 요걸 갖다가 부식에서 말하는 가수분해. 왜 이걸 가수분해를 하냐면 이게 염이에요. 염 플러스 물이 아까 여기서 염 플러스 물이 산성 플러스 알칼리로 돌아가면은 중화 반응의 역반응이 가수분해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 FeCl2 이게 염이에요. 염화철이니까 염입니다. 염화철하고 염하고 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가수분해를 일으켜가지고 이것이 FeOH2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 갖다 OH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알칼리 플러스 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쪽이 보입니까 이거? 잘 안 봅니까? 보입니다. 보입니까? 그래서
알파를 알카리. 그래서 이걸 갖다 가수분해. 그래 부식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가수분해 용어에 보면 논문에도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가수분해 현상이 해가지고 공식이 발생할 때는 가수분해 현상이 해가지고 더욱더 공식을 촉진한다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 뭐냐면 여기 지금 이제 이 바닷물을 한다면 여기에 염소이온이 안 들어갑니다. 염소이온이 들어가면 1차적으로 염소이온이 들어가면 요 철이가이온하고 염소이온이 붙어가지고 FeCl2가 됩니다. 염화철이 됩니다. 염화철이 된 이놈이 다시 야 안에서 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FeOH2 수산화 제1철 플러스 염산이 돼가지고 HCl이 염산이 되면 pH가 pH가 되겠습니까? pH가 강산성이 되겠죠. 산성이 되면 pH가 떨어집니다. 산성화 되니까 여기에서 이 안쪽 요 공식 여기가 가수분해해 가지고 여기가 pH가 떨어져 가지고 더 산성화 된단 말이에요. 산성이 돼 가지고 여기가 부식이 더 촉진된다 그 말이에요. 더 부식이 심하게 된다. 여기 산성이 돼요. 그 이야기를 공식이 촉진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수분해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수분해 현상에 의해서 공교회가 더 부식이 촉진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 반대로 여기는 음극이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얘는 음극이고 가는 마등이라는 음극이고 요 마이너스는 요것이 전부 어떻게 요걸 여러분들이 플러스 고치세요. 여기 플러스 이지가 양 플러스 고치 잘못됐습니다. 가수분해 중화 반응의 역방량이 가수분해다. 공식이 발생하는 데는 그 공식 구멍 안에 여 안에서 가수분해 현상이 심하게 일어난다 하는 거 보면 심해야 됩니다. 막 그걸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농담이 동하고 뭐 알루미늄 합금 준다고 알루미늄 부식 기준 계속 두고 알루미늄 합금에서 특히 계열관계 참고 좀 하시고요. 50개를 40개 참고 좀 하시면 돼요. 그러다 아니면 대기를 들으면 5만 저 원무시고 오늘 근데 페인트 도장 제가 페인트 사장 한번 봅시다. 사장 도장의 목적 페인트를 왜 하느냐 기도물에 도료를 균일하게 도포된 도막으로 하여 그물체를 보호한다. 방수가 뭡니까? 동규씨 물새는 막는 거죠? 그 다음에 방청 녹슬는 거 막는 거 방청 일본은 방청 녹슬는 거 막는 거 방수는 물새는 거 막는 거 내열 열의 견디도록 하는 거 내열 내후 온도 변화 대기 중에 온도 변화에 견디도록 하는 게 내후입니다. 내후성이 좋아야 된다 하는 대기 중에 있는 온도 변화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견디내는 그 성질을 내후성이라고 합니다. 내마모, 내마모를 예를 들어 다른 거. 내약품, 약품이래. 내유, 기름, 방어는 오염돼. 방어를 오염이라고 하는데 우리 방어도로를 가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방어를 하면은 배 선체 아니십니까? 선체 배판에 해초류나 조개류가 붙어가지고 해초류 조개류가 붙으면 배가 나아가는데 선체 자양이 커가지고 기름이 여러 배가 넘쳐야 됩니다. 배가. 여러분들 배 보면 저 바다 밑에 아무도 있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도 못합니다. 배 밑에 해초류 조개를 붙어가지고 엉망 나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1년에 돕고 들어가 그 고압수가 있으니까 쏴가 딱 떨리면은 같은 엔진에서 같은 RPM에서는 배 스피드가 엄청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어를 하는 뭐냐면 그 해초류 조개가 못 붙도록 칠하는 엔드가 방어도로입니다. 그 노래가 방어도로. 엔티 파밍 페이지다. 그림을 하고 외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그 목적이다. 도장의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지금 뭡니까? 아파트 칠하는 페인트는 무슨 목적입니까? 아파트 주기적으로 페인트 칠하지 않습니까? 내후성. 예, 좋습니다. 내후성. 또 아파트 페인트를 칠하면
아파트 새 거로 보인다 아닙니까? 미관상 또 새 아파트처럼 보이고 또 페인트를 칠하면 아파트 페인트 칠하면 미관도 좋고 또 내구성도 좋고 또 다음에 물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물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물이 안 들어가야만이 안에 콘크리트 안에 철근에 물이 들어가면 철근 녹슬고 하면 큰일 납니까? 그렇게 물이 못 들어가도록 방수 역할도 해주고 다양한 목적으로 아파트 페인트를 칠하는 거다. 그래서 아파트 페인트 칠하는 것이 이런 목적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자 페인트 공기에다 분류가 있습니다. 하도, 중도, 상도 이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도, 중도, 상도 하도 도료, 브라인 중도 도료, 서피스 상도 도료, 타코티 요거 용어를 우리 어떤 데는 하도, 중도, 상도에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요 프라이나 서피스, 타코티 이 영어로 적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도료를 하도 하면은 프라임, 중도, 서비스, 상도, 탑코팅 요 영어 용어도 항상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도, 중도, 상도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페인트 도장에 칠하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전착 도장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차 안에 있으면 성룡차 밖에 페인트 칠해 있는데 여러분들 볼 때 성룡차도 우리가 여러분들 만드는 과정을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성룡차 밖에 칠을 본데를 칠하는 그 페인트가 하도, 중도, 상도 다 되죠. 하도, 중도, 상도입니다. 그러면 하도는 뭐냐? 하도는 이게 철파를 한다면 하도는 하도 칠하는 이 페인트가 이 페인트는 하도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도 칠하는 목적. 하도 중도 상도 목적이 다릅니다. 하도는 가장 목적이 방청입니다. 방청. 녹았어. 하도 목적은 녹아서게 칠하는 게 하도입니다. 이게 하도입니다. 하도. 방청 목적입니다. 하도는 방청이 목적이고 두 번째 중도. 이 중도는 중도. 두 번째 자체는 중도. 이 중도는 뭐겠냐? 중도 도료는 하도와 상도의 접착력 형상이에요. 중도 중간에 매개익 하도가 방청 녹을 나서도 1차 칠하는 게 하도면은 중간에는 중도는 하도하고 마지막 위에 칠을 상도의 접착력을 이어주는 매개익하는 거예요. 중도 도료가. 그래서 마지막에 칠하는 이제 마지막에 상도. 이 상도는 목적이 뭐겠느냐? 아까 우리 이야기한 집중해서 말씀하셨죠. 내후. 차가 솔직히 우리가 새 차 넣어가지고 있으면 차가 몇 년 돼도 강태균 좀 넣지만은 차는 계속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후에 변이되는 내후성이 있어요. 내후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내수성. 물에도 방수성, 물에도 견인돼야 돼. 온도 변화에도 견인돼야 되고 물에도 견인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유성. 기름 이물질이 있어도 견인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광택이 유지. 차가 오래되더라도 새 차처럼 좀 닦아보면 우리가 미가 차 수리할 때 뭡니까? 차에 마지막에 우리가 왁스 미고 하지 않습니까? 왁스 미가 강택되지 않습니까? 그럼 왁스를 안 미더라도 상도도료 자체가 광택이 날 때 색상을 읽어봐. 색상을 갖다 광택 유지를 해야 돼. 색상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내수성, 광택을 유지하는 이것이 바로 상도도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고 가는 성룡차도 항상 여러분들 이 페인트 내가 타는 이 차도 하도 칠하고 그 다음에 중도 칠하고 그 다음에 상도 칠하는 그런 차도 항상 생각하셔야 되겠죠. 하도, 중도, 상도를 칠하는 차. 그런데 강암대교에 있는 강암대교 아시죠? 부산의 강암대교, 명물 강암대교 그 페인트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회색이죠, 회색. 그 회색 그건 뭐냐면 하도, 중도, 상도를 겸용한
한파 수술 한파 책임져. 그건 또 돈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이건 자동차를 이야기한 것이고 강원대교는 한파 상도중도 하도록 한파 날인차. 그거는 미간을 필요하지 않고 그 뭐 강원대교 저기 색깔만 해석되어 있는 건 지금 뭐 미간을 사체를 미간을 중시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필요 없다. 이는 강원대교 저의 실험 베인들은 녹이 안 생긴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녹이 안 생긴 게. 그러니까 하도 정도 상도 한 방에 하도를 가지고 막 그대로 다 겸립니다. 강원대교 실험 베인드. 저 베인드 칠한 회사가 저 강원대교 해석 베인드 칠한 회사가 일선에 옛날에 내가 향대에 있을 때 바이어스 아들 현철을 알지? 현철씨. 바이어스 아드님 그 둘째 아들이 현철이라고 들어봤습니다. 김현철 씨. 그분이 광안대교를 만든 만들던 행위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광안대교 저거를 만들던 행위가 사실상. 그래, 그분 덕분에 쏘지만 광안대교 만든 거는 김현철 바이어스 김영삼 대통령 덕분에 사실. 그런데 페인트 저기 길이가 광안대교 길이가 저 전장이 얼마나 하면은 약 7.7km 넘습니다. 한 7.3km 되죠. 저 칠하는 페인트 양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페인트 회사가 누구냐 하면은 누구하고 손을 잡았나 하면은 김영삼 씨 아들 현철 씨하고 손을 잡았어. 그러니까 그 페인트 회사가 김영삼 씨 아들하고 짜가지고 이제 페인트 저게 여쭤 한 거예요. 그러면 김영삼 아드님이 뭐 아무래도 금시에 안 먹었겠습니까? 자식이 좋네 말로. 그래 했는데 그 회사가 나중에 부도가 다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그래 어쨌든 지금 그 광이 이어받아서 색상이 같은 밴드를 저 칠하고 강원대교 저 강단 7.3km 이제 강단 그 강원대교를 유지하는 데는 보통이 되지 않습니까? 전문 공사가 전문 유지 관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은 지금 뭐 하고 있더라고요. 강원대교. 그래서 페인트는 뭐 그만큼 그래서 페인트 저 회사를 갖다 우리가 물장사라 이러냐, 물장사. 왜 그러느냐? 한 드람을 가지고 한 드람 쓸 수도 있고, 요 면적을 칠하는, 요 칠하는 면적을 한 드람 가지고 쓸 수가 있고, 물도 옆으로 두 드람을 만들 수 있고, 두 드람을 쓸 수 있고, 한 드람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게 물장사. 페인트 전문 업체 뭐 사장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페인트는 물장사 아닙니까? 한 드람 쓰는 거, 두 드람 쓰는 거하고, 초탕 한 그릇 만들고 두 그릇, 세 그릇 만들고. 그것이 추어탕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속내입니다. 그러나 그래 하면은 우리가 추어탕을 딱 먹어보면은 맛이 진한 거하고 쫙 차이 납니다. 맛이 진하게 나는 그거는 진짜고 물 시에 부가 손님이 많이 오는데 추어탕 못 지낸다. 그러면 물 태아가 뭘 재료 때리지도 않답니다. 물 태아가 다시다 좀 이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막 내난다니까. 그 어쩔 수 없죠. 막 그래가지고 먹이게 그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야, 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합시다. 한 10분 쉽시다. 10분만 쉽시다.